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9일. 오늘은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새로운 투자 차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로봇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2차 전지가 이제 좀, 굉장히 끌어올랐다가 지금 좀 주춤한 상태죠. 그 와중에 저도 이제 다양한 리포트들을 연구하고 이제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챗 GTP의 대항마 AI 하이퍼클로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알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좀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해요. 저도 뭐 네이버 전문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을 관찰하고 공부하는 한 명의 어떤 그냥 일반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버다. 좋네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분석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인가요?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웃길 수도 있어요. 정말 웃기겠죠. 제가 그 주식을 초창기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장교 생활하면서 이제 장교 급여를 받아서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LG 카드 사태가 터졌어요. 카드 사태란 LG 카드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카드 돌려막기로 인해서 파산을 했죠. 뭐 200원인가 150원인가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신문에서 기사가 계속 나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150원짜리 사서 1,000원만 되면 얼마냐. 이거 무조건 주식 사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열변을 토했고, 그때 제 친구는 이런 거 난 관심 없고, 지금 굉장히 좀 내가 봤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유명한 그런 사업이 하나 있다. 그게 이제 당시에 약간 이제 이런 지식인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컴퓨터가 이제 걔도 이제 뭐 공대 출신인데 컴퓨터가 이제 발달하면서 뭔가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독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성장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죠. 저는 문과고 뭐 관광과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장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걔가 이제 네이버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이버라는 게 있고 뭐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검색하면 그때 우린 한창 대학생들은 다 다음을 쓸 때 뭐 이메일도 다음.net 거의 다음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이제 대항마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초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인이라는 게 있는데 뭐 굉장히 좀 앞으로 잘 유망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끝내고 걔는 전방 부대로 가고 저는 이제 강원도 부대로 가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돈을 더 모아서 한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돈을 열심히 모아서 주식 투자라는 걸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LG 카드는 못 샀지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네 하고 넘어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장교 생활하면서 탐탐히 이제 경제신문을 보면서 보니까 대학생 때도 이렇게 보니까 가을만 되면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철새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AI 그때 이제 이 AI와 그 AI는 다른 AI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그게 이제 발동하면서 수산물 이제 닭고기나 뭐 치킨, 뭐 육류 이런 질병이 있는 음식에서 수산업 바다는 청정하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런 뭐 동원수산이라든지 수산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제 상한가 가는 그런 테마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테마를 이용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그 테마주로 매매를 해서 상한가 두 방을 맞고 첫 주식 투자를 상한가로 마감하는 어떤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주식이 시작돼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근데 웃겼던 거는 당시에도 그 AI 테마주를 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주식 하나가 계속 있었습니다. NHN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상하게 계속 올라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올라가.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제가 생각했던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는 주식이 아니고, 10만원, 20만원, 막, 당시에도 10만원, 20만원 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곽봉이었고,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이제 겨우 1,000만원 정도 모아가지고, 10만원짜리 주식을 무서워서 어떻게 사지? 그때 주식은 정말 한 개도 몰랐습니다. 그냥 완전 초짜, 그냥 단타치고, 그냥 호가창 보고 하는 여러분하고, 여러분보다 더 멍청했던 주식 투자자였죠.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10만원짜리가 20만원 되고 20만원짜리 30만원 되고 그리고 갑자기 무상증자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저기요 도대체 뭐지 했는데 내가 맨날 쓰고 있던 네이버였던 거예요. 정말 웃겼죠. NHA라는 기업이 네이버였던 것조차도 몰랐던 그런 무식한 투자자였던 겁니다. 안타깝죠. 저도 그때를 후회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늦었다 생각될 때 공부하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이 하이퍼 클로버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고요, 같이.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이퍼 클로버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로봇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로봇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라고 제가 계속 감속기? 관절? 로봇 지금 화학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로봇 시장을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이제 막 시작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2조라고? 이건 뭐지? 도대체 미쳐버리겠는 거죠. 도대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비이성적인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의 이 테마와 이 급등의 어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겨우 이제 막 걸어다니는 로봇 과거에 10년 전에 만들어서 이제 부품 로봇 이런 거 협동 로봇 조금 몇 개 만들었다고 이제 매출 300억 나오는데 시총이 2조라고? 근데 지금 환학은 매출이 8조 찍고 매년 8조씩 로봇을 전 세계에 다 팔고 있는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안 하는데 이제 이런 고민에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바로 생각하는 게 이제 AI입니다. AI. 네,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죠.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죠. 이제 얘네들이 로봇이 환학이 AI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 AI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말하면 나 기분 별로 안 좋아. 이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협동 로봇이 지금 미친 듯이 치킨을 튀기고 있습니다. 나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래. 걔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대답이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챗 GPT 지금 좋습니다. 나 지금 네이버의 AI 하이퍼 클로버에 대해서 리포트 써줘 하면 지금 써줄까요? 아니요, 못 쓰죠. 왜? 어디까지나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지식 기반을 바탕으로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없는 자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상 자료를 뽑아내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하이퍼 클로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기 잠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셀럽 말투 따라하기, 마케팅 문구 생성하기, 컨텐츠 분류하기, 역사적 인물과 대화하기, 음식 레시피 만들기, 기획전 구성하기, 전부 다 뭐죠? 그동안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짜집게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셀럽에 대해서 말투 따라하기 이런 거 얘기해봤자 이 하이퍼 클로버라는 AI가 대답을 해봤자 우리의 성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요즘에 좀 웃긴 임창정 말투 따라하는 그 친구 정말 웃기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임창정도 했다가 이경영도 했다가 막 따라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투와 행동과 그런 것들을 이 AI가 따라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회사가 나올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앞만 봐도 제 생각에는 네이버인 것 같은 거죠. 지금 소형사들 AI 기업들 좀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무슨 AI 마음의 AI 제목부터 약간 냄새가 이상하지 않나요? 구리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마음의 AI가 뭡니까? 회사 이름 적어도 제가 그쪽을 너무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냥 작전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제목부터. 워낙 주식시장에는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한탕 해먹고 나갈 지금 작전판이죠. 그냥 개판이죠 요즘에. 어쨌든
그런 이런 어지러운 난국에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게 바로 이제 네이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클로바 AI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열을 올렸는데 보시면 로봇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로봇의 이 두뇌를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손정희가 이제 얘기한 손정희 책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 얘네들이 뭔가 수행을 하는데 과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뇌에 있는 이 엄청난 정보를 이 로봇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우리 뭐 만들어 놓은 반도체 가지고 250기가짜리 100개 끼워놓고 1000개 끼워놓고 연산시키고 컴퓨터 구동시키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한 10억 20억 뭐 100억을 만들어도 뭐 택도 없을 겁니다. 그럼 로봇 하나 만드는데 이거 100억 들여서 만들어서 이걸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개로봇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한 30억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지금 1억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게. 근데 지금 뭐 중국에서 만든 게 몇 천만 원짜리가 이제 싸게 저가형으로 나오고, 뭐 레몬보 로보틱스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뭐 한 1, 2천만 원대로 이제 가격이 이제 합리적으로 되겠죠. 근데 이 아이가, 야, 이리 와봐. 야, 쭈쭈, 뭐, 예를 들어서 얘한테 이름을 지어줘서, 뭐, 꼴찌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야, 꼴찌, 누워! 이렇게 딱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걔가 이제 입력된 데이터에 누워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패턴이 있겠죠. 그냥 정확하게 옆으로 눕겠죠. 아니, 그렇게 눕지 말고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왔다 갔다 해봐. 이러면 걔 갑자기 빙 돌아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근데 그걸 수행하려면 엄청난 지능이 필요한데 그 엄청난 데이터와 그 두뇌의 어떤 하드웨어가 여기에 장착된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은 통신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프로세서를 장착을 해서 교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이나 KT가 지금 갑자기 좀 뜨는 게 이제 앞으로 6G, 뭐 7G 뭐 이렇게 새로운 통신 수단이 발달돼서 초고속으로 얘한테 정보를 전달해서 얘가 반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값 말고 수많은 모든 값에 대해서 이제 진짜 인공지능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플랫폼이 생길 거고, 그런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앞으로 때를 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시장도 엄청나게 개발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휴보란 로봇의 이 머리가 우리 사람보다 더 작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머리가 아예 없어도 마음만 있어도 얘는 구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때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잘 알아먹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클로바라는 회사가, 죄송합니다. 네이버라는 회사가 이 클로바라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동이 되는 거죠. AI.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약간, 지금까지 이제 로봇을 계속 미친 듯이 파고 했는데, 파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뭐 AI 지금 보시면 이런 구동되는 로봇들이 보십시오. 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두뇌 혼다이 마찬가지거든요. 아시모인가요? 이 아시모가 바로 이제 그 손정희가 얘기했던 그런 구동 시스템이거든요. 엄청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신을 통해서 저 머릿속에 뭐 하드웨어를 장착해서 두뇌가 있는 게 아니라 통신으로 이용해서 이제 작동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뭔가 주식이 좀 뭔가 저런 거 말고 뭔가 소프트웨어 한 뭔가가 없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뭔가 하나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조금씩 여기서 흘러나왔습니다. 네이버가 앞으로 뭔가 여기도 있죠. 이 생태계 시장에서 이 AI 솔루션, 뭐 AI 뭐 이런 네이버가 로봇 사업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조용히 미래의 로봇 사업을 준비의 한창이다. 동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서비스 로봇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로봇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로봇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AI 지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뭐 공부를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이버가 저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하겠는데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리포트 쫙
딱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하고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로봇에 대한 어떤 공부에 대한 활용 정점? 지금 로봇 하드웨어를 투자할 때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네이버를 투자해야 될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년 전에 내가 NHN을 지금 지식인 기반을 막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그 고민이 20년이 흘러보니 지금 주가는 비록 뭐 몇십만 원 하고 있고 지금 20만 원이죠. 그때 근데 뭐 중간에 워낙 그 가격 그 뭐 액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호가 100원이죠. 액면가가 당시 500원일 때 그럼 곱하기 5하면 지금 거의 1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무상증자도 하고 뭐 액분도 하고 뭐 이런 거에 있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제가 20년 전에 가격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 네이버가 또 얼마나 올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 AI가 앞으로 이 네이버를 먹이 살리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지식 기반이잖아요. 지식인이었잖아요. 네이버는 지식인. 그러면 우리 앞으로 미래 지식인이 되는 로봇의 지식인은 또 누가 되느냐? 또 네이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할 게 아니라 네이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리포트를 읽어댔습니다. 오늘 나오는 리포트만 9개가 나왔네요.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그래 쭉 DS부터 이제 쭉 읽어보니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제 있고 쓸데기 없는 얘기 또 뭐 지금 뭐 포시마크 얘기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매출 대비 컨센서스가 얼마나 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지금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30조입니다. 근데 30조짜리 회사가 분기 3천억 영업이익 찍고 그러면 3, 4, 12 1조 찍는 거거든요. 여전히 PER은 30배가 넘습니다. 예, 고평가인 상태죠. 얘가 기술주로 앞으로 기술을 뭔가 개발하고 앞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얘는 그냥 쳐다보면 안 되는 주식이죠.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치주 투자자이기 때문에. 근데 가치가 있는데 성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지만 워낙 그 아픈 기억도 있고 그래서 뭐 작년에도 몇 번 자문을 해서 그냥 정말 짧게 몇 번 수익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반드시 리바운드가 나온다. 뭐 그런 간단한 투자 원리로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이 났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요즘에 잠깐씩 움직이는 폼이 뭔가 좀 이상한데 나중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지금 차트가 야리꼬리하게 가고 있죠. 15만원 찍고, 지금 23만원 찍고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241을 처음으로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예, 꼬리꼬리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냄새가 살살살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오늘 또, 그래서, 굳이 꼭 안 봐도 되는데, 리포트를 뒤져보기 시작한 거죠. 뒤져보니까 이제 냄새가 이 냄새였구나. 2023년 여름에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하고 하반기에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딱 듣는 순간 이거였구나. 이거네. AI 전략에서 B2C 사업의 생성 AI를 주요 서비스 적용해 이용자 경험을 높이고 클라우드 B2B 솔루션을 준비한다. 자, 이거죠. 기대감, 새로운 먹거리.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 먹거리가 모멘텀이 하나 나온 거죠. 포시마크는 모멘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광고 수익 모멘텀이 아닙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챗 GTP 완전히 확 떴죠. 근데 챗 GTP의 이제 대항마가 될 수 있다. 그래? 챗 GTP 주식 뭐죠? 딱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조그만 AI 회사, 챗 GPT 회사 이런 거 투자할 수 있을까요? 손도 못 댑니다. 시총이 안 되니까. 시가총액 30조. 손댈만 한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짜리 회사 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만지작 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주식인 거죠. 네이버는요. 앞으로 매출액 지금 그래도 잘 나왔죠. 50조 매출 찍다가 지금 10억, 100억, 1000억, 5조 매출 찍다가 10조 매출대로 올라오고 영업이익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1조 대에서 1조 6천억 대 영업이익 변화가 크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원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뭔가 쫄깃쫄깃함이 있거든요. 뭔가 앞으로의 기대감이거든요. 엄청난 기술력이거든요. 당장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뭔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은 기대감,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내러티브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환호를 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지금 당장 공장도 없는 회사가 2차 전지 만든다고, 공장 투자한다고, 3천억 투자한다고 공시하자마자 시가총액 10배 올라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웃기고 있죠. 정말 보면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왜 이런가. 뭐 냄비 근성 하는데 이거 뭐 그냥 너무 심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적으로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열광하거든요. 그런 주식이 또 하나 이제 또 앞으로 네이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보시면 쭉 제가 리포트를 9개를 쭉 읽어보면 교집합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뭐 다들 뭐 얘기하는 게 이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포시마크 계속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커머스 부분, 뭐 C2C 뭐 이런 얘기 나오고, AI 계속 나오죠. 글로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AI 사업 업데이트. 네. 이제 여름에 이제 출시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출시되는 게 아니고 여름에 출시되니까 지금 5월이니까 6, 7, 뭐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오기 전까지. 뭔가 주식시장은 나오기 전에 흥분하니까요. 예, 여기도 오시면 서치 GPT, 챗 GPT 뭐 이런 것들을 또 뭔가 대항마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무슨 증권사인가요? 얘는 예, 이베스트 증권. 얘도 쭉 뭐 했는데 뭐 매출 좋고 뭐 생각보다 괜찮고, 예, 벤치마크보다 괜찮고 뭐 좋다, 좋은 얘기입니다. 체력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뭐 목표가도 높이고 있고 앞으로 실적도 좋아진다고, 뭐 12조 계속 좋아진다고 하고, 예, 커머스 좋고 뭐 다 좋고 여행도 좋고 다 좋다 하는데 계속 중간에 나오는 게 이제 글로벌엑스가 얘기 나와요. 광고가 안 좋은데 이익 개선 시그널 나오고, 투자 의견 뭐 27만 목표가 유지하고, 포시마크 얘기 나오고,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시화되는 하이퍼 글로벌 X 상반기 내니까 일단 6월이네요. 그렇죠? 베타 테스트를 완료하고 정식 서비스. 뭐 이게 좀 늦어지면 좀 약간 주가가 삐끄덕삐끄덕 하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미래에셋, 네, 애널리스트. 실적은 다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다. 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여기서 이제 SK증권에서 남효지 애널리스트가 아주 완전히 파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너무 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뭐 이 정도인가? 뭐 크게 디테일하게는 얘기 안 해주네. 딱 얘기하는데 얘가 막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네이버에 대해서는 이 SK증권 이 남효지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3분기 하이퍼 글로벌 X가 공개가 예상된다. 오픈 AI 챗 GTP는 아니고요. 오픈 AI의 GPT-4 대응하는 모델로 글로벌 최대 규모의 한국 학습 능력을 보였고,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지금 챗 GPT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한국어로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타사 대비 4분의 1 절감된 비용으로 운영 가능하다. 검색 쇼핑몰, 쇼핑, 여행, 예약 뭐 해서 B2C 서비스를 강화하는 웍스에이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치 플랫폼 얘기를 합니다.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커머스 뭐 잘하고 있죠. 뭐 네이버 페이 뭐 저도 맨날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카카오페이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분리 상장해서 또 주가 띄워 올리면 네이버도 뜰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이라이트인 땅 AI 두둥 나옵니다. 자, AI는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본 리포트 중에서 제일 디테일하게 좀 나왔습니다. 뭐 2021년 5월 2040억 개의 파라미터인가요? 피라미터인가요? 이 글자가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파라미터가 맞네요. GPT-3의 1750억 규모로 개발된 초거대 AI 하이퍼 글로벌을 기반한다. 하이퍼 글로벌의 강점은 한국에 최적화된 언어 모델이라는 점인데, GPT-3보다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이상 학습했다. 특히 학습 데이터 중 한국어 비중이 97%에 달하고, 네이버 뉴스, 블로그 등 다량의 한국 데이터를 통해 자연스러운 한국어 법, 제도,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로봇이 나오더라도 내가 영어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로봇한테
일본 로봇 나왔는데, 일본 말로 내가, 일본을 외워서 다시 걔한테 얘기해서 걔가 해석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나라 로봇은 우리나라 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로봇에 이제 적용될 AI는 얘가 네이버가 다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미 하이퍼클로바를 검색과 쇼핑 등의 서비스 적용에 활용하고 있고, 검색에 교정하고자 이용자 의도에 부합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쇼핑에서는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나 어떻게 옷 입어서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걔가 쫙 한국말로 이제 해서 자료를 이제 제출해주면 내가 그걸 보고 상품도 사고 뭐 리뷰도 보고, 사람들이 리뷰를 좀 활용해서 나한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얼마나 많이 산 사람들의 리뷰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호했던 옷에 그리고 가장 좋은 리뷰를 받은 거를 좀 요약 정리해서 보내주면 좋겠어. 이러면 이제 쭉 해주는 거죠, 한국말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동안 학습했던 것대로 이제 읽어보니까 오 그래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건데, 문맥도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맞춤법 틀리고 이러면 열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 안 하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무서워졌다라고 또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한번 또 테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광풍이 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스타일로 좀 마트게임, 아까 얘기했던 거, 역사적 인물과 대화하기, 음식 레시피 만들기. 나 지금 육개장을 만들고 싶은데 백종원이 만들었던 거를 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맛있었는지 안 맛있었는지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이러면 이제 백종원이 지금 만들었던 것들은 뭐 이런 호평이 있고 이런 게 불평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뜨는 무슨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더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사람을 위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이 좋아, 안전, 좀 디테일하게 했죠.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커싱을 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20년간 축적한 이용한, 우리 네이버는 그동안 지식인은 계속 검색하고, 뭐 우리가 물어보면 나 지금 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막 지식인 답글 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있는 거죠. 네이버는 서치 GPT를 앞두고 있다. 또 이것도 이제 좀 재밌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클로바를 고도한 AI 기술 발효한 새로운 검색 서비스다. 그러면 이것도 또 아까 챗 GTP를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거죠. 서치 GPT. 발음이 좀 힘들긴 하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물을 좀 마시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정보의 신뢰성, 연결성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잘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서치 GPT, trustworthy, 그 다음에 connected, 모달인가요? 멀티모달 뭐죠 이거는? 모델도 아니고. 아무튼 어쨌든 네이버가 지금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 남효지 애널리스트도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말했던 수많은 네이버 애널리스트에 비해서 이쪽 비중에 굉장히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함께 AI 반도체 솔루션도 협업하고 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봇, 삼성전자 로봇, 네이버 로보틱스, 그럼 AI, 네이버 AI,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지금 당장은 뭔가 실적을 낼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삼성과 하드웨어적인 측면, 뭐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연결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비메모리, 뭐 모든 것들을 총망라 동원해서 네이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클라우드 공장, 그걸 또 활용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구동시키는 거죠. 결국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놈을 살 게 아니라 이제 네이버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8번, 9번 뭐 또 지금 유진투자증권 얘기해봤자 별 특별한 거 없고요. 이제 계속 똑같이 뭐 포시마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포시마크가 아닌데 네이버는 성장주잖아요. 네이버는 기술주잖아요. 네이버는 가치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냐, 뭐 앞으로 배당이 확대될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 안 나오는 얘기죠. 주주, 현금 배당, 자사주 소각 이런 얘기하면요, 성장주,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은 평생 배당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배당할 돈이 어딨냐, 지금 연구개발해야 되는데.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이버는 배당하면 안 돼요.
자사주 매입하면 안 됩니다. 그 돈을 다 때려 부어서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이거 네이버 AI 만드는데 돈 다 때려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이버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리하여 보니 이제 네이버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네이버 너무 예쁜데 갑자기 막 사랑스럽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네이버의 인생을 몰빵하고 뭐 돈을 때려붓고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뭐 빚내고 또 투자하고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저 리포터에 대한 내용이죠. 예. 주가가 지금 46만 원 찍고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와,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거의 뭐 어디 있죠 지금? 이렇게 지금 2만 원짜리가 네. 15만 원을 갖다가 지금 11만 원 와 있는데 여기에 때려 부어야 돼. 네이버에 때려 부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마라톤 투자자님?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자꾸 주식에서 돈을 잃어버리는지 다시 돌려 보십시오. 자꾸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흥분하는 거는 이 AI 이 하이버 클로바에 대한 흥분이지 주가가 올라갈 것에 대한 흥분이 아닌 거죠. 앞으로 먼 미래에 네이버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이게 폭등한다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면 또 현실적으로 좀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동안 이 지금 쌓인 매물 이거 어떻게 소화되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다 물린 거예요. 다 악성 매물입니다. 이거 다 소화돼야 돼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외국인이 좀 땡기고 있습니다. 한 18만원부터. 그렇죠? 냄새를 솔솔 맡고 뭔가, 개인은 보십시오. 손절하고 있죠. 예. 답답한 노릇이죠. 개인은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죠. 그냥 수익만 나면 일단 팔고 보는 겁니다. 내가 싸게 샀으니까. 19만원에 샀는데 20만원 더 왔으니까. 어이구야, 5%. 냠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은 이제 요걸 보고 뭐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도 좀 안 나오고 있고요. 공매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 절대 죽을 때까지 네이버가 100만을 가든 1000만을 가든 신용을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네이버가 지금 20만 원인데 이 챗 GTP 아까 제가 했던 이 서비스 이 사업이 어떻게 된다? 죄송합니다. 클로바 스튜디오 서비스가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푹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좀 지연되는 거 플러스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내년으로 연기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신용으로 질러놨어. 21만 원에 샀는데 15만 원 붕괴돼. 그러면 이 마라톤 투자 이 개 XX 너 진짜 한 만나기만 해봐. 이거 되는 거거든요. 막 댓글에 막 이 개 XX야 너가 살아있잖아. 제가 언제 살아있습니까? 저는 살아난 적이 없는데 좋다고 했지. 좋다고 했잖아. 좋다고 한 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내가 좋다고 했지. 앞으로 잘 될 거라 했지.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살아는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에요. 살아는 얘기가 아니고 좋아질 겁니다. 좋다는 거죠. 우리 스터디 합시다. 공부해 봅시다. 이거 앞으로 될 만한 사업입니다. 리스트업 관심 종목 넣어놓고 공부하고 스터디 해야 되겠죠.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주식 보자마자 막 뭐 눈에 불을 켜고 막 덤비고 막 들이대고 들이받고 막 불나방처럼 막 황소처럼 막 받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뭐 맨날 미국 시장 주식시장 막 폭락하고 막 코스피 2000 깨지고 이러는데 네이버 지금 클로바 스튜디오 나와도 계속 20만원 깨질 수 있겠죠. 그건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죠. 네이버는 어차피 누군가가 사고 팔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고 팔든 외국인이 사고 팔아야 되는 그런 주식이죠. 클로버가 나오든 네이클로버가 나오든 세이클로버가 나오든 어쨌든 주식은 주식의 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냉철하게 매매를 해야 되고 분할 매매도 해야 되고 분할 매수도 해야 되고 분할 매도도 해야 되고 매집도 해야 되고 분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 겁니다. 온통 좋은 얘기만 까발려서 뭐 좋다 얘기하면 그게 뭐 그렇게만 되면 대한민국 주식이 다 지금 100만 1000만 돼 있지 왜 이 꼴이 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뭐 100만 원 가 있어야지 왜 지금 6만 원에서 계속 맨날 6만 원이냐고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그러면 지금 기업이 안 좋았어 지금 저 가격에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까? 맨날
아니잖아요. 제 얘기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지금 로봇 만드는 거 봤을 때는 한 10만 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그렇게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처럼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좀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좋은 건 좋은 거고 정신을 차려야 될 건 정신 차리고 뭐 신용, 뭐 미수 이따위 짓을 하면 그냥 내가 망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여기든 정글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선수들이 여러분의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 어떻게 여러분이 사냥감이 되어서 그냥 난도질 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냉철하게 해도 5년 뒤에 여러분의 계좌가 박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자리도 괜찮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조금 땡기고 있고 241동 평균선이 이제 첫 번째 오늘 터치가 나왔나요? 볼까요? 예, 돌파가 됐네요. 돌파되고 조금 밀렸네요. 실적 발표하고 괜찮은데 좀 왜 밀렸지? 이제 그럼 다시 눌림목이 좀 찾아올 수도 있겠죠.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올랑 말랑 하고 있네요. 21이동 평균선이 61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주춤 눌림목이 좀 나와주면 그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겠죠. 예. 기술적인 것도 공부해야 될 거고 수급적인 것도 공부해야 될 거고 재무도 공부해야 될 거고 앞으로 모멘텀도 공부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전반의 거시적인 흐름 트렌드도 공부해야 될 거고 미국 증시도 체크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체크해야 될 거고 볼 게 너무 많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부가 충분히 된 뒤에 그때 주식을 사도 늦지 않습니다. 주식 사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사놓고 일단 사자. 일단 사고 그 다음에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서 막 미친 듯이 공부하지 마세요. 네이버 토론 게시판엔 공부할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네이버 토론 게시판에 한 번도 안 들어가잖아요.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서 지금 이게 뭐 그러면 또 가면 또 막 뭐 있겠죠. 그 보면 뭐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오늘은 자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한번 저도 첫 발을 내디딘 기념으로 이제 벤치마크 기준가를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 네이버가 지금 21만 1,000원인데 5월 9일이네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호가를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익률을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미쳐가지고 샀어.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 샀다 치고 그러면서 나 안 사길 잘했나 아니면 사길 잘했나 한번 고민을 때려보는 거죠. 나중에 한 일주일 뒤에 20% 올라가 있으면 이제 배가 아프죠. 그래도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그게 주식의 묘미죠. 자, 이제 빵프로입니다. 이제 21만 1,000원으로부터 이제 뭐 그러면 만약에 한 10% 빠졌다. 그러면 훨씬 오늘보다 매력적인 거죠. 좋은 내용도 있고 앞으로 240을 한 번 더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돌파하려다가 부딪히지 않고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 돌파했다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밀려주면 좀 더 매력적인 거죠. 만약에 내일부터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해서 240을 돌파해서 쭉쭉쭉 뻗어 나가버리면 이제 못 잡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그거는 안녕 하는 거죠. 넌 나의 그냥 좋은 친구였어. 근데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죠. 요 정도 해명을 좀 많이 했죠. 자, 정리를 한번 하고 그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최근에 실적이 개선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처음으로 240일 이동 평균선을 한번 돌파했다. 기술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 수급. 그 다음에 뭔가 지금 새로운 로봇 산업의 주요한 AI 기능이 뭔가 좀 태동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퍼 글로벌이라는 최대 규모의 AI가 뭔가 지금 올 여름에 출시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챗 GPT를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서치 GPT가 또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모멘텀화 될 수 있고 테마화 될 수, 이슈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앞으로 주시장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시장이
뭐 좋은데도 네이버만 꼬라박을 수도 있다. 세력들이 그냥 한번 뭉갤 수도 있다. 공매도가 갑자기 막 미치듯이 쏟아낼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네이버나 이쪽 미국 주식시장이 갑자기 기술주만 나스닥이 폭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완벽해지고 안전해지고 뭔가 좋아졌을 때 그때도 주식 신용이나 미수 이런 것 절대 하면 안 되고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조금씩 분할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거의 뭐 퍼펙트하게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겠죠. 웬만해서는 주식에서 인생 망하는 그런 한강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주식을 하면요, 웬만해서는 한강에 찬물에 이렇게 온도가 높은지 따뜻한지 체크를 하러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요것만 좀 잘 지켜보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몇 분인가요? 40분. 열변을 토했습니다. 감사합니다.